자, 반갑습니다. 구주입의 중등 팀장 정충현입니다. 세범중 친구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그동안은 제가 항상 이렇게 머리를 좀 올리고 그런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머리도 내리고 조금 더 젊어 보이려고 한번 꾸며봤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네. 여러분들 중학교 이제 마지막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동안 중학교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우리가 항상 해왔듯이 이번 시험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맞이할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저와 함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요. 원주각과 통계에서 총 25문항이 나왔고 문항수 배치도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조금 더 특이한 거는 아무래도 도형 단원이다 보니까 체감상 원주각 문제에서 중난이도 문항이 꽤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대표 유형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간단한 문제는 출제가 요즘은 안 되고 있죠. 그게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고, 만약 어쨌든 대표 유형이 다수 출제가 됐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정말 어렵지 않게 잘 해결했을 텐데, 조금 마지막 시험에 긴장이 풀려서 가볍게 공부했다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직각삼각형의 합동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조금 출제가 되었다가 한동안 이제 전반적으로 닮음의 분위기가 강세였다면 이제 그 닮음의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직각삼각형 합동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영상을 보고 있는 2학년 친구들이 있다면 내년에 이제 내신 대비하실 때 직각삼각형 합동 유형까지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에서도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계산하라고 한다면 조금 한 4줄, 5줄 정도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내가 조금 잘 해석하고 배웠던 성질을 응용한다면 굳이 계산할 것 전혀 없이 그냥 성질로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각 후반부에 중난이도가 다수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얼마나 시간을 절약했는가가 통계 단원의 통계 단원 풀 때 시간 확보에 좀 관건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중상 문제가 특별하게 이제 8번과 19번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와 8번하고 19번 정도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직각삼각형 합동 문제입니다. 이게 일단은 문제를 딱 보면 왠지 닮음을 떠올렸던 친구들이 꽤 있었을 건데요. 닮음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나와 있으니까 BEC와 AEB가 90도인 걸 알게 됐을 거고요. 이거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저희가 같은 각들을 좀 표시를 하죠. 그렇게 좀 표시를 하다 보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FBD와 ACD 혹은 AFE가 닮음이다, 이쪽에서 조금 헤맸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관건이 있었죠. 저 위에 가장 위에 있는 각이 몇 도라는 거? 45도라는 거. 그래서 AEB 삼각형이 일반 직각삼각형이 아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BEC 직각삼각형과 FEA가 합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F의 길이가 BC의 길이 12와 같다라는 거,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오랜만에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근데 실전에서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제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은 에이 모르겠다, 운에 맡기면서 운 좋게 눈에 보이는 숫자 2개를 더해서 정답을 냈다면 그게 이제 그렇게 맞춘 친구들이 꽤 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직각삼각형 합동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9번 문항입니다. 통계죠. 이제 통계 단원 공부할 때, 대비할 때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와 관련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중에는 다 잘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발목을 잡는 게 중앙값과 최빈값을 통해서 추론하는 문제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생길 건데, 아마 중앙값과 최빈값을 조금 소홀히 준비하셨던 친구들은 이 문제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 중앙값과 최빈값이 똑같다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값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대소관계가 확실한 변량들을 일단은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 나면 가운데에 몰려있는 변량들, 그래서 최빈값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3개의 후보 중에 2개가 같습니다를 총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을 해본다면 만족하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 자연수 A를 만족하는 건 첫 번째 케이스밖에 없다. 그래서 A는 3이다. 요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값과 최빈값을 추론하는 문제들은 매년 잘 나오고 은근히 체감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 보고 있는 2학년 혹은 1학년 친구들이 나중에 통계시험 준비하실 때는 중앙값, 최빈값 이용해서 추론하는 문제들도 좀 많이 연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예비고 겨울방학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보통 2그룹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항상 해줍니다. 첫 번째, 선행학습을 이제 빠르게 시작하지 않았던 친구들, 그래서 이제 좀 급해진 친구들이 있는데, 마음이 급한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대처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다고 막 수상 한번 하고 수학화 한번 하고 했으니까 수원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막 선행학습에 나가지 마시고요. 한 번 했더라도 2번, 3번, 그 다음 과정을 선행학습 하더라도 이미 공부한 과정도 2번, 3번을 반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해독이 꼭 반드시 필수라는 점, 그러니까 생략하지 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상 누각이라는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 좀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빠르게 선행학습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수학2를 막 3번씩 하고 미적분도 학습했던 친구들이 존재하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간혹 자만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 이제 수학상 한 3번, 4번씩 했으니까 수학상 같은 경우는 8번, 9번 했고 나 이미 수투하고 이제 미적분을 하는데 내가 왜 수학상을 이 시기에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은요, 끝이 없습니다. 심화의 한계는 없어요. 심화 위에 심화가 존재하고 그 심화 위에 더 이상의 심화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3월 달에 갔을 때 완벽한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 선행학습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시면서 수학상, 수학화 대비까지 꼭 확실히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그동안 조금 힘들어서 고등학교 선행은 생각을 못했고 중학교 수학을 이제 마무리 지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근데 절대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가 조금 힘들다면 차분하게 중학교 수학을 마무리 지으시고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 방학 이용해서 고등학교 선행을 차분히 나아가길 권장드립니다. 중학교 수학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책 펴서 공부하지 않을 거고요. 고등학교에서도 친절하게 중학교 수학을 가르쳐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중학교 때 좀 공부가 어려웠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이용해서 차분히 중학교 수학부터 잘 다진 다음에, 그리고 방학 이용해서 고등학교 수학도 차분히 학습 이어나가시길 선생님이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단골 멘트죠. 선생님, 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
한 달, 두 달 좀 여행 좀 다녀오고 좀 쉬려고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다 똑같아요. 올라가면 바쁘잖아요. 올라가면 공부밖에 못해요.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 말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놀기가 좀 힘들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한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밖에 못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학기 중에 선행 공부를 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 중요하잖아요. 이제 중학교와는 다르게 상대평가로 돌아서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겨야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현행 대비, 시험 대비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수행평가 하나하나가 더 중요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번 바꿔본다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진짜로 상대평가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 생활이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선행학습에 몰두할 수 있고 고등학교 공부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시선 조금만 바꿔도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 수 있을 때가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조금 생각을 바꿔준다면 여러분들 지금 흔들리는 마음을 좀 다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지금껏 공부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힘들어도 좀 버텨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 선생님도 멀리서라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로 감사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